이번 시간에는 원형 Q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Q는 지난 시간에 배운 Q에 비해 배열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불필요한 배열 복사 등을 없애는 훨씬 더 좋은 구현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열을 이용하여 Q를 구현할 때에는 원형 Q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자료구조 원형 Q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원형 Q를 구현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원형 Q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Q는 Q 자료구조의 내부 표현을 원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전에 배웠던 단순한 Q에서는 데이터를 DQ할 때마다 배열 복사가 이루어졌는데 원형 Q에서는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프론트를 이동시킴으로써 배열 복사를 방지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원형 Q의 내부 표현은 앞서 배운 Q와 동일하나 프론트와 리어의 이동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프론트와 리어의 이동 방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현재 위치 값에 더하기 1을 한 후 Q의 크기로 나누어 그 나머지를 프론트와 리어의 다음 위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배웠던 단순한 Q에서는 프론트를 고정시키고 리어만 하나씩 증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리어의 위치가 Q의 끝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형 Q에서는 리어가 Q의 끝까지 가게 되면 다시 Q의 맨 앞, 즉 0번 위치로 되돌아가게 하여 리어가 원형으로 Q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리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와 리어의 위치가 동일하게 되면 Q는 비어있는 Q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어의 다음 위치가 프론트의 위치와 동일하다면 Q는 더 이상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 풀 상태로 인지하게 됩니다. 원형 Q에서 데이터를 인Q하고 DQ할 때마다 프론트와 리어의 값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Q의 상태에는 A, B, C, D 총 4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프론트는 가장 앞의 원소 A를 가리키는 위치, 즉 0 값을 갖고 있고 리어의 위치는 가장 마지막 원소인 D의 위치 다음인 값 4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원소 2를 인Q 하게 되면 두 번째 줄의 Q 상태와 같이 됩니다. 프론트 값은 변하지 않고 리어의 값만 2의 다음을 가리키는 값인 5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리어를 한 칸 더 움직이게 되면 다시 처음 위치인 0번 위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프론트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현재 Q의 상태는 꽉 찬 풀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인Q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DQ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Q를 하게 되면 프론트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값, 즉 A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의 위치는 하나 증가시켜서 B의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가장 끝까지 가게 되면 다시 0번 위치로 되돌아가는 방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원소 f를 인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하나 뺐기 때문에 풀 상태는 해제가 됐고 이제 더 값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리어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f를 넣게 되고 리어의 값을 하나 더하게 되면 q의 크기와 동일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q의 크기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 0이 됩니다. 따라서 리어의 새 위치는 0이 되고 즉 가장 첫 번째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상태는 리어의 값에 하나를 더한 것이 프론트와 같기 때문에 다시 q는 풀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인큐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예에서 보듯이 q의 리어와 프론트의 위치는 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가장 끝에 갔을 때는 다시 첫 번째 위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와 리어가 동일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는 q가 비어있는 empty 상태가 되며 리어의 다음 위치가 프론트와 동일하면 q가 꽉 찬 풀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배열을 이용하여 원형 q를 자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의 이름은 myQ라는 이름의 클래스입니다. 멤버 변수로는 q의 내용을 저장할 q 배열과 그 다음에 q의 크기를 나타내는 q 사이즈, 그 다음에 프론트와 리어의 값을 저장할 프론트와 리어 멤버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생성자 myQ는 q의 크기를 나타내는 사이즈를 인자로 받아 q를 초기화할 것입니다. q 사이즈 멤버 변수에는 사이즈 값을 넣을 것이고 q 배열에는 사이즈만큼의 오브젝트 배열을 생성하여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론트와 리어는 모두 0으로 초기화합니다. 따라서 프론트와 리어가 모두 같은 값이기 때문에 q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론트와 리어의 값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으로 next라는 메소드를 만듭니다. 이 next라는 메소드는 어떤 숫자 값을 인자로 받아 그것을 하나 더한 다음에 q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는 외부에서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private이라는 접근 한정자를 사용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inQ와 deQ의 메소드를 구현하였습니다. inQ는 값 x를 인자로 받아 q에다가 집어넣는 메소드입니다. 단 집어넣기 전에 리어의 다음 위치, 즉 next 메소드에 리어의 값을 넣어서 리턴하는 값, 이게 바로 리어의 다음 위치가 되는데요. 이 값과 프론트의 값을 비교를 합니다. 이 값이 같다면 q는 현재 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값을 넣을 수 없고, 따라서 q is full이라는 이름의 exception을 발생을 시킵니다. q가 full이 아니라면 인자로 받은 x의 값을 리어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위치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리어의 값을 next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으로 갱신을 합니다. 그 다음 deq 메소드입니다. deq 메소드는 먼저 프론트와 리어의 값을 비교를 합니다. 프론트와 리어의 값이 동일하다면 현재 q에는 데이터가 전혀 없는, 즉 q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q is empty라는 이름의 exception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와 리어가 같지 않게 되면 현재 q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x라는 변수에 넣었다가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던 q의 값은 널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 프론트의 값은 next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으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즉 inQ와 dq 모두 리어와 프론트의 값을 next 함수를 이용하여 갱신을 하게 됩니다. 즉 next의 함수가 next 메소드가 리어와 프론트의 값을 하나 증가시킨 후에 그 값이 q 사이즈와 동일하게 되면 0으로 바꾸는 그런 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어와 프론트의 값이 q의 끝까지 이동한 후에는 다시 q의 맨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현재 q의 상태를 출력하기 위한 toString 메소드입니다. 앞의 q와 마찬가지로 toString 메소드는 현재 q에 들어있는 모든 값들과 그 다음에 프론트와 리어의 현재 값을 문자열로 저장하여 리턴합니다. system.out.println이 이 q 객체를 부르게 되면 바로 이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하여 리턴되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q 상태를 화면에 출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든 q를 myQ를 테스트하기 위한 메인 코드입니다. 먼저 myQ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이때 q의 크기는 5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q에 a와 b, c, d 이렇게 4개의 데이터를 inQ합니다. 그 다음에 q의 상태를 system.out.println을 이용하여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 dq를 2번 수행하여 그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새로운 데이터 2를 inQ하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 다시 dq를 한번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데이터 f를 inQ하고 그 결과를 출력해 봅니다. 작성한 코드를 myQ.java에 저장하여 자바C로 컴파일한 다음 자바 버추얼 머신인 자바를 이용하여 myQ를 실행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맨 처음 A, B, C, D 4개의 데이터를 Q에 넣은 후에 그 결과는 A, B, C, D가 들어있고 프론트의 값은 0, 리어의 값은 4가 됩니다. 그리고 dq를 2번을 수행을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간 a와 b가 리턴이 되고 그 다음 q의 상태는 c와 d가 남아있게 되며 프론트의 값이 2로 바뀌어 있게 됩니다. 이는 데이터를 2번 dq했기 때문에 프론트의 값이 0에서 2만큼 증가한 2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inQ하게 되면 그 상태가 cd2라는 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론트의 값은 그대로 2가 유지되지만 리어의 값은 4에서 0으로 바뀌게 됩니다. 리어의 값이 4에서 0으로 바뀐 것은 q의 크기가 5이기 때문에 리어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면 q의 크기와 동일하게 되고 따라서 0으로 바꾸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리어의 값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dq를 2번을 더 하게 되면 dq를 한 번 하고 다시 inq를 한 번 하게 되면 프론트의 값은 하나 증가되고 역시 리어의 값도 하나 증가되어 프론트는 3, 리어의 값은 1이 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앞에서 만든 원형 큐를 이용하여 스트림 버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버퍼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임의의 크기만큼 넣거나 뺄 수 있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보통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림 버퍼를 원형 큐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배운 그냥 일반 큐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많은 데이터 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원형 큐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원형 큐를 이용하여
간단한 스트림 버퍼를 만드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만든 myQ를 상속받아 myStreamBuffer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myStreamBuffer의 생성자인 myStreamBuffer는 myQ와 마찬가지로 Q의 크기를 인자로 받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버퍼가 비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isEmpty라는 새로운 메소드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isEmpty는 프론트와 리어의 값이 동일하여 Q가 비어 있을 때는 true를 리턴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와 리어의 값이 달라서 Q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false를 리턴하도록 합니다. inQ와 deq 메소드를 새로 구현하여 임의의 크기의 데이터를 넣거나 빼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q에서 inq와 deq는 각각 하나의 데이터만을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inq와 deq는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바이트 데이터 스트림을 넣고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Q의 경우 인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캐릭터 타입의 어레이입니다. 캐릭터 타입의 배열입니다. 이는 보통 스트림 버퍼가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조작하기 때문에 캐릭터 타입의 배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캐릭터 배열을 for 루프를 반복하여 각각 하나씩 Q의 원래 Q의 inQ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자로 받은 캐릭터 배열을 하나씩 Q에다가 차례대로 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메모리를 통째로 복사하는 것에 비하면 비효율적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 방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deq는 캐릭터 배열을 인자로 받아들여 이 배열에다가 Q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복사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때에는 현재 Q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Q의 새로운 메소드 isEmpty를 호출하여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Q의 deq를 호출하여 리턴된 데이터를 배열에다가 차곡차곡 넣은 후에 최종적으로 복사한 크기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복사를 하던 도중 데이터가 Q에서 모자라게 되면 그 복사한 만큼만을, 그 크기만을 리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만든 스트림 버퍼를 테스트하기 위한 메인 함수입니다. 먼저 임의의 캐릭터 버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는 A, B, C, D, E, F가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myStreamBuffer의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이때 Q의 사이즈를 100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없는 임의의 버퍼 크기가 10인 임의의 캐릭터 버퍼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 앞에서 만든 이 버프를 스트림 버퍼에다가 2번 반복하여 인큐 하였습니다. 그리고 deq 메소드를 호출하여 deq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출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작성한 코드를 mystreambuffer.java에 저장하고 자바C로 컴파일한 후에 자바 가상 머신인 자바로 mystreambuffer를 실행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deq가 리턴한 값은 10입니다. 왜냐하면 deq에서 deq의 인자로 넣어준 버프라는 배열의 크기가 10이고, 그 다음에 현재 q의 10
이상의 10개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10개가 DQ되어 버프에 저장되어서 리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턴된 값은 먼저 인큐해 놓은 A, B, C, D, E, F가 저장이 되어 리턴이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열을 이용한 큐를 구현할 때에는 원형 큐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원형 큐에서는 프론트와 리어 포인터가 배열의 끝까지 이동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즉 원형 형태로 프론트와 리어 포인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형 큐를 이용하여 스트림 버퍼를 만드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